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공유 풀어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인가요? 전번에 했었고 뭐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뭐 자꾸 나설 일은 아닌데 제가 어제 그 슬랙 메시지를 보고 이거 짧은 단원이기도 하고 또 하여튼 무엇보다 제 생각은 진도가 좀 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쉬지 말고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릴까 그러고 맞는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은요, 그 변화율에 대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이 뭐 색다를 게 하나도 없고 각 분야별로 뭐 몇 개의 예제인데 혹시라도 뭐 한 5분이라도 5분 10분 읽어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냥 평이한 얘기입니다. 그냥 각 분과별에 관련된 얘기여서 한번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솔루션이라고 이제 박스에다가 문제와 솔루션 이렇게 해놨는데 자, 실제로 이제 example들을 보면 그냥 간단한 설명도 있고 또 간단한 그 사례 문제풀이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따로 문제풀이를 놓지는 않고 우리 교재에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교재를 참조하겠고 제가 사실은 또 이 쉬는 시간에 일일이 좀 풀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손으로 풀다 보니까 아주 글씨도 뭐 하여튼 지저분하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 생각이 돼서 그냥 교재를 중심으로 쭉 훑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에 목차 보시면은 물리 관련된 것, 화학, 생물, 그다음에 경제 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 뭐 그런 정도이고요. 처음 저 물리에 관련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만 간단히 한글로 번역해 봤습니다. 그래서 example 1에 보시면은 어떤 입자의 위치가 아래와 같은 방정표로 표현될 때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 타임 t에서 자, 그 경우는 이제 t를 기준으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스페이스라는 의미의 s라면 이제 velocity의 v라고 본다면 v of t는 3t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앞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겠죠. B번에 이제 그러면 2초나 4초 때 후에 그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면 바로 거기다 이제 대입시키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C번에 그러면 이 입자가 정지했을 때는 언제 일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봤던 그 미분한 V of T요. 3t 제곱 등등으로 나간 것이 이퀄 제로가 될 때 정지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풀면 어, 그 약분을 하면 뭐 3t 제곱에 12니까 3 앞으로 뽑고 하면 t가 3과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4번에 D번에서요. 그럼 파티클의 움직임이 앞으로 나갈 때, 뒤로 나갈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정한 미분 값에 의한 V식이 플러스가 될 때 포워드 무브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백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조건상으로 이제 같은 방향일 때 전부 플러스, 전부 마이너스이면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뒤로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쭉 말씀드려서 이게 뭐 이 우리 과목 자체가 그 말로 될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풀이가 다 있고요. 또 아주 평이해서 그냥 좀 우선 말씀으로 드리고 몇 개 뒤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2번에 그러면 그 파티클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였는데 그 앞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미분한 그것이죠. 그것에 의하면 2의 7.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좌상단에 피겨 2라고 나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여기 D번에 보이시는지요? 좀 작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예.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를
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움직임을 그래프로 보인다고 하면은 이게 시간 순에 따라서 속도가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이 t 이퀄 제로일 때부터 t 이퀄 1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1부터 t 이퀄 3까지는 다시 감소하다가 t 이퀄 3 이후에는 다시 이제 증가하는 위치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2번의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F번의 처음 5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이제 초별로 움직인 거리가 움직인 위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0부터 1 사이 움직인 값, 1부터 t 이퀄 1부터 t 이퀄 3까지 움직인 거리, 그다음에 t 이퀄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합쳐서 계산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F에 보시면은 각각의 그 0부터 1초, 1초부터 3초, 3초부터 5초 사이 움직인 거리를 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G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가속도의 문제인데 가속도는 결국 속도에서 다시 한번 미분한 또는 거리에서는 2차 미분한 것이니까 거기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공식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4초 후에 가속도가 얼마냐는 이제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 포지션, 빌로시티, 엑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시간이 0초부터 5초 사이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표현하라. 라는 것은 좀 사뭇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그 함수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피겨 3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I번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파티클이 이 스피드 업 되는 것, 스피드 다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스피드가 업 되는 것은 그 velocity에 대한 함수요. 앞에 우리 미분했던 그 함수가 그 스피드가 양으로 내는 조건들, 그다음에 음으로 내는 조건들을 찾아서 그 정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 뒤에 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어, 우리가 미분 또는 미분 계수 등등에 해서 그 배워왔던 것들이 실제로 그 여기 물리 역학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example 2에 보시면 전선의 재질이 호모지니어스 할 때는 linear density 선밀도가 일정하고 어, 여기 단위 길이당 질량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여기도 우리 교재에도 로는 m 오버 l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선밀도라는 것은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밀도라는 것 여기 리니어 덴시티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건 실이나 철사에서 단위 길이의 질량 또는 물리량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거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이 그 헤테로지니어스 할 때는 이 호모지니어스 할 때는 그냥 그 일정한 계수비로 리니어하게 변화하지만 헤테로지니어스 할 때는 다른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m equal f of x가 루트 x라고 할 때 1m에서 1.2m 사이의 평균 밀도와 순간선 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평균 밀도는 T1 마이너스 T2 분의 뭐 F of T1 마이너스 F of T2 이래서 이제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순간 밀도는 여기 지금 F of X가 루트 X일 때 이것을 미분한 값에다가 1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승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로 이퀄 해서 이제 평균 가속도 평균 그 리니어 덴시티는 델타 x분의 델타 m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순간 그 리니어 덴시티는 어, dm을 dx로 미분한 값 그게 이제 앞에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 되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한 예였고요. 물리 관련된 세 번째 예에서는 여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 그런 전선에서 Q1과 Q2 사이의 평균 전하량이나 T1 시점의 전하량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솔루션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에버리지일 때 그다음에 순간 전하 이동량 이동량 또는 이제 뭐 전류량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델타 T 오버 델타 T분의 델타 Q인데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결국 Q를 T로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긴 지금 뭐 따로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우리 지금 예제가 좀 세 개 반복됐었는데 뭐 다 그렇지만 이제 물리에서도 이 단위를 좀 유의하는 정도가 아마 응용할 때 좀 유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학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예시로는 A와 B가 반응해서 생성물이 C가 될 때 그때 평균 반응률은 델타 C 분의 델타 T 분의 델타 C인데 이것들은 이제 각 시점마다의 농도의 변화를 이제 계산해 주면 이제 평균이죠. 순간 반응률은 이제 이때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도록 미분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시 2에 보시면 지금 예시 2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화 시켜서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나왔는데 각각 A, B, C, D라는 몰 농도를 갖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반응물의 농도는 낮아지고 생성물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응물에 대한 부호와 생성물에 대한 부호를 반대로 한다 정도가 좀 유념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example 5에서는 열역학에서 등온 압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온 압축률은 음, 예, 그냥 뭐 말 그대로 그 동일한 온도에서 압축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각주에 보시면 이제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계수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정압 팽창 계수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온 압축 계수이고요.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교재에서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그것이 이제 베타는 마이너스 v분의 1 곱하기 어, v를 p로 미분한 이것을 이제 등온 압축률이라고 한다면 25도 C에서 V 콜 P분의 5.3이라고 할 때 50kg per 파스칼 일대의 변화율과 압축률을 계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기 지금 밑에 솔루션에 나와 있다시피 미분을 한 다음에 값을 적용시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어, 생물학 관련해서는 균질한 영향을 담은 배지에서 박테리아 개수가 매 시간마다 2배씩 증가한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등등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키면 f of t는 2의 t승 곱하기 n0 초기값이 되겠죠. 뭐 여기 이제 example 6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언급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mple 7에서는 혈관 혈류량을 얘기하는데 외벽의 반지름, 내벽의 반지름, 그래서 어, 캐피탈 R과 스몰 레터 R로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라미나 플로우 법칙에 의하면 V는 4
이타 곱하기 L 분의 P 그다음에 대문자 R제곱 마이너스 24 R제곱으로 표시되는데, 자 이때 그 이타는 이제 점성도를 표현하고요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R이 R1, R2 이렇게 그 내벽의 그 반지름이 달라질 때 평균 효율량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평균 효율량은 그냥 뭐 각 시점마다의 각 위치마다의 값을 그 비율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화량은 이제 그 일종의 그 velocity gradient, 속도 기울기, 속도 변화량은 이제 리미트를 씌우면 될 겁니다. 자, 그 이외에 이코노믹스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대략 이런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시간만 있으면 좀 보면 흥미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죠? 네, 그냥 쉬지 않고 진도를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승민 선생님 다시 발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 풀어주셔야지 제가 공유할 수 있어서요. 윤영기 선생님 화면 공유 풀어주시. 아, 풀렸나요? 네, 풀렸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몰라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영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요,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분의 약간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은 이제, 비율 문제라고 이제 타이틀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율 문제에 있어서의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풍선에 바람을 넣었을 때 그 부피 변화와 지름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름의 변화보다도 부피 변화가 좀 더 측정하기가 쉽다라는 그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변화율로 다른 수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이 좀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수량과 관계 있는 방정식을 구한 후 체인 리액션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에 대해 양쪽을 미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example 1에서 그 풍선에 공기를 넣었을 때 그 들어가는 속도가 100 그 세제곱 센티미터 per sec라고 하고 인제 다이아미터가 50 센티일 때 반지름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를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좀 도식화해서 볼게요. 그래서 인제 그 볼륨의 어떤 미분이 우리가 그 주어진 가정에 보면은 100 이고 그다음에 R이 25일 때 이제 지름이 50 이니까요. R이 25일 때 우리가 반지름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는 결국은 drDT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두
이런 그 수량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피식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라는 거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면 요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DRDT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원래는 DV, 볼륨 DT가 되는데 하나를 더 넣어서 DV, DR과 이렇게 나누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사실 T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V와 R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T로 미분했을 때는 4 파이 R 제곱 그다음에 DRDT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DRDT잖아요. 그래서 DRDT라는 거는 DV DR을 이제 4 파이 R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 DVDT라는 게 100이고 R이 25이라는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DRDV라는 거는 그러니까 25분의 1 파이 정도가 나와서 0.0127 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같은 거는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RDT이기 때문에 센티미터 퍼 세크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m 길이의 사다리가 벽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1m per sec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다리의 윗부분이 벽을 따라서 미끄러진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솔루션은 일단은 그렇게 모식화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5m의 사다리가 이렇게 벽에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땅바닥을 x로 놓고 높이를 y로 놨을 때 dtdx가 1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사다리 윗부분이 벽을 따라 미끄러진 속도라는 거는 이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dy dt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제의 정의는 그림을 저희가 그렸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뭘 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저기를 해보면 사다리 윗부분이 벽을 따라 미끄러진 속도라는 거는 우린 dy dt를 구하는 거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식을 하나 나와야 되겠죠? 가장 눈에 띄는 식은 요 그림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 아이고, 여기 뒤에 이거는 무시해 주세요.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X, DT, DX, DX, DT 플러스 EY, DY, DT는 0이 되겠죠. 25 미분하면 0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DY, DT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요거를 넘겨서 EY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x, dt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 제가 문제를 더 안 썼었는데, x가 3이 됐을 때, 그러니까 3m까지 미끄러졌을 때 dy, dt를 구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x가 3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답은 이게 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니까 0.75m/s가 됩니다. 여기서, 아, 그, 음, 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y 값을 여기 제가 다 숫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y 값이 주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 y 값은 저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또 4기 때문에 그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탱크가 밑면의 반지름이 2m, 높이가 4m인 역으로 생긴 원뿔 모양이고요. 물이 2m 미니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면 물의 깊이가 3m일 때 수위가 상승한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물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수위가 상승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dh dt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식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식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원뿔 모양의 부피에 대한 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 모양의 부피에 대한 것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우리가 수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r과 2가 있고 h와 4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R이라는 거는 H를 2로 나눈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DH, DT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R을 H로 바꿔줄게요. 요 상황에서 이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v dt라는 거는 4분의 1 파이 r h 제곱 dh dt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dh dt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눠주면 되죠. 4분의 1 파이 r h 제곱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dv dt가 2이고 미터 퍼 미닛 속도로 채워주고 있다고 했고 물의 깊이 h가 3일 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dy가 아니라 dh입니다. 죄송합니다. dhdt라는 것이 9파이분의 8이 돼가지고 이거는 약 0.28이 되고 그리고 단위는 보시면은 수위가 상승한 속도이니까 미터 퍼 미닛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A가 80km per hour로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대문자 A로 썼고요. 빨간색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 B는 북쪽으로 100km per hour로 이동을 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B라는 라지 B가 이제 자동차가 되고 Y가 이제 그 가게 되는 거겠죠. 속도가 이제 100이고요. 자동차 A가 둘 다 이제 교차로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AB와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Z라고 만약에 두었을 때, 그러면은 자동차 A가 교차로에서 0.3km 떨어져 있고 B가 0.4km 떨어져 있을 때 자동차들이 서로 접근한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구하고 여기서 이 떨어진 그 거리의 속도기 때문에 approaching each other at what weight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zdt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은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x의 속도는 80이고 B의 속도, 그러니까 Y의 미분은 100이고, 그 다음 우리가 X는 0.3, Y는 0.4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다 그냥 숫자를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 128km per hour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m의 한 남자가 1미터 퍼 세컨 속도로 직선 길이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라이트를 위쪽에 이게 약간 3차원 공간으로 그림이 되어 있어서 헛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2차원 공간에 그냥 위에다 붙이셔도 돼요. 가로등처럼. 네, 어쨌든 빛이 이제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지름으로부터 6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6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이 남자를 그러니까 이 여기 X가 변화량이 되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숫자. 왜냐하면 남자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얘는 계속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도가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남자가 4.5m 떨어진 지점에서의 불빛은 어떤 속도로 회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문제 정의 그림을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 세타 dt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그 탄젠트 세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탄젠트 세타는 지금 6분의 x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그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dxdt가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x의 지금 속도가 1m/s죠. 그 다음에, x는 3일 때, 음, 잠시만 죄송해요. 이게 음, x가 왜 3으로 내놨지, 내가?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x가 4.5, 지금 남자가 4.5m 떨어진 시점에서잖아요. 예, 예. 그래서, x가 4.5일 때, dt, dy를, 어, 이거 제가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지금 x가 4.5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타를 이제 봤을 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가 4.5고, 나머지 한 변이 6이면은 z는 7.5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이 7.5분의 6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맨 위에 두 번째 수식에다가 우리 그러니까 미분한 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7.5분의 6의 제곱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d세타 dt는 0.107 라드 퍼 세컨드가 나와요. 혹시 따라오기 좀 힘드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미분 공식 저 좀 헛갈려가지고 공식 외우는 슬라이드도 제가 넣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헛갈리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문제는 좀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걸 하나 골랐거든요. 그래서 45번인데요. 어, 그 텔레비전 카메라가 로켓 발사대 바닥에서 1200m 떨어져 있고요. 로켓을 시야에서 유지를 하려면 카메라의 각도로 정확한 속도로 변경해야 되고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로켓이 여기서 보면 H가 이제 로켓이 올라가는 거리가 됩니다. 로켓이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이제 900m 상승했을 때 속도가 200 m/s라고 가정했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서 로켓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카메라에서 로켓까지의 거리는 x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각도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이 각도는 세타라고 놓는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dx dt를 구하고 d세타 dt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서 1200제곱 플러스 h제곱은 x제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h는 900 그리고 x는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어보면은 밑에가 1200이고 h가 900일 때 x는 1500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넣었을 때 dx dt는 이렇게 120m/s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그대로 대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카메라 각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이기 때문에 이제 d 세타 dt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것도 탄젠트를 봤을 때 탄젠트 세타는 1200분의 h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이 미분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게 1500분의 1200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다 숫자로 나오니까 넣어주면은 d 세타 dt가 이렇게 24를 15의 제곱으로 나누는 값이 되기 때문에 0.107 라드 퍼 세크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 문제 풀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용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대수적으로 이렇게 뭐 x, y, h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변하는 수를 그런 그 대수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그 관계들을 식으로 정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 있으면 이제 바로 풀리는 건데 그 정립하는 게 거기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윤영희 선생님, 차승민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일찍 끝나긴 했네요. 이적이.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미적 끝 그러니까 한 과목 끝나면 좀 쉬었기 때문에 조금만 쉬겠습니다. 뭐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아, 일단, 행렬, 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볼게요. 근데, 단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어, 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 행렬식을 이해하는 조금 기하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근데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짚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동의하시는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제 의견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떤 수학자분의 말을 인용하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수 같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칙 연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 한 권이랑 거기서 책 두 권이 더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있고 책 두 권이 더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총 책이 몇 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결국 더하기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연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조금 좀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를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사칙 연산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빼기랑 나누기는 어쨌든 덥셈과 곱셈 가까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1 더하기 2가 뭐 3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벡터,
또는 매트릭스 가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더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곱하기 1 벡터, 간의 이제 덧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건데, 이렇게 더하기로 각각의 엘리멘트들,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가 똑같은 것들을 더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똑같죠. 그냥 1 더하기 2를 하고 2 더하기 1을 하는 거나 다름은 지나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그냥 틀 하나를 새롭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매트릭스도 똑같고요. 곱하기도 똑같은 겁니다. 곱하기도 그냥 수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벡터로 가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약속을 1, 2 이렇게는 못하니까 2를 이렇게 누여서,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곱하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와 곱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벡터든 매트리스든 간에 일반적인 그 수의 곱과는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근데 결국은 연산하는 건 다름없어요. 사칙 연산하는 건. 그러면 이제 연산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연지에서 항등원 여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실수 위에서 항등원 여건은 연산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산을 어떤 수 A라는 수에 가했을 때 A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그냥 0이죠. 그렇죠? 여건은, 덧셈에 대한 여건은 그 어떤 A라는 수에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그 어떤 A라는 수라고 한다면 여건은 그냥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A라는 수의 연산에 대한 항등원 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어떤 A라는 수에 무언가를 곱했을 때 A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여건은 이제 A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눗셈 자체가 0으로 나누는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항등원 여건이라고 하는 세팅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연산의 기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수, 그리고 어, 그런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수. 그게 항등원 여건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정하는 게 어쨌든 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행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형대수의 그 어떤 그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그런 재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재료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곱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덧셈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영행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곱셈을 했을 때 바로 그냥 그대로 A라는 수가 나오는 수를 우리가 항등행렬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기준에서 얼만큼 멀어지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등원이 기준에서 얼만큼 멀어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등원은 뭐죠? 기준에서 아예 안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준 그 자체예요. 그죠? 근데 어, 그 행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만큼 멀어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어지럽다고 하면은 예시로 들면은 좀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x1, x2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2, 1, 3, 2라고 하는 연산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냥 그 이제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동치고 그냥 연산이나 다름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기준이 있었죠.
그죠? x1, x2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1, 0이고 0, 1이에요, 각각. 그래서 x1에 대한 기준은 1, 0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x2에 대한 기준은 0,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x1은 1, 0에서 x1만큼 간 거이지 않나요? 기준에서 x1만큼 곱해진 거고요. x2는 0, 1에서 x2만큼 곱해진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변모된 겁니다. 그러면 1에서 x1만큼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덧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곱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x2는 1에서 x2만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그래프 위에서가 아니라. 그러면 x1, 0, x2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1, x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얘는 각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0에서 x1만큼 스칼라 곱을 한 거라 같고 0, 1에서 x2만큼 스칼라 곱을 한 거를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x1, x2는. 맞죠? 그리고 아래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래식 x1, x2라고 하는 거에 2, 1, 3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연산을 주는 거는 뭐냐면요. x1, x2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행렬 간의 이제 곱과 같은 경우에는 이 어소시에이티브한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한번 그냥 우리가 그냥 연산을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213이랑 110을 하게 되면 23이 튀어나오죠. 213이랑 01이라고 하면 12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13이 그러니까 x1, x2에 213이라는 매트릭스를 멀티플레이션 하는 거는 이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x1, x2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죠?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었어요. 1, 0과 0, 1이 기준이 됐죠.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매트리스를 곱함으로써 기준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됐던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준이 변화한다. 그래서 기준이 0, 1, 0, 0, 1에서 2, 3과 1, 2로 바뀌었다라는 거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요? 매트릭스 멀티플레이션이요. 그럼 원래의 기준이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원래 기준이 1, 1이었어요. x1, x2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가 된 게 얘였죠? 이 벡터였죠? 근데 기준이 변모한 거예요. 뭐로? 2, 0과 죄송합니다. 2, 3과 1, 2로 변화를 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준이 변화했어요. 2, 3과 1, 2로. 그렇다고 하면 원래 x1, x2가 2점으로 나타나졌다고 하면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 0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0과 0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1, 0이 이렇게 되고요. 0,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1, 0, 0, 1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x1, x2도 그 공간에서 같이 찌그러지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x1, x2라고 하는 게 공간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1, 0, 0, 1이 기준이 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원장님, 저기, 여기서 보라색 화살을 그으실 때, 지금 점이 2, 3이 있고, 사실 1, 0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1, 0과 2, 3으로 그려야 되지 않나요? 왜 0, 0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렸는지 잘 모르겠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종점이라고 하는 거랑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시점은 항상 그냥 00으로 두겠다고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라색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했어요. 0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가고요. 기준이 변하고 여기 있는 기준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증가분이 바뀐 거죠. 증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X1, X2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X1, X2를 스칼라로 취급하고 걔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공간이 찌그러지면서 여기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X1, X2를 우리가 그냥 정해 볼게요. 2분의 3, 2분의 5라고 해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X1, X2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X1, X2에 2, 1, 3, 1을 곱해주는 거는 뭐에 지나지 않냐면은 그냥 이거죠. 그냥 풀어 쓴 겁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2분의 10을 2분의 19, 5.5, 9.5가 그냥 2점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그냥 공간이 찌그러지면서 X1, X2가 그 찌그러진 공간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돼요. 매트릭 멀티플리케이션은 그겁니다. 그냥. 자, 그럼 이제 행렬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그, 예, 그렇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조금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두 벡터 간에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그냥 행렬식이에요. 그냥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등행렬을 그냥 생각해 볼게요. 1, 0, 0, 1. 그러면 1, 0, 0, 1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1, 0과 0, 1이라고 하는 두 벡터를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0이랑 0, 1이랑 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냥 그 여기에서 그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항등행렬이라고 생각하면은 항등행렬은 어떤 거냐면 죄송합니다. 이 항등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는 뭐냐면 그냥 이 첫 번째 그 열의 이 칼럼 벡터 그리고 두 번째 열의 칼럼 벡터가 이루는 어떤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 사각형의 넓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AD-BC로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1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AD-BC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넓이를 그거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넓이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2, 1, 3, 2를 한번 봐볼게요. 다 아까의 그 행렬입니다. 2, 1, 3, 2는 뭐죠? 1, 0이라고 하는 이 베이시스 벡터,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였잖아요. 그러니까 XY 플레인에서의 이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를 2, 3으로 보내고요. 0, 1을 1, 2로 보내는 애예요. 얘는. 그 윤영민 선생님께서 저번 시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동치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보내는 애입니다. 그냥 함수예요, 함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행렬식을 그냥 넓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두 벡터가 이루는 사각형에. 그러면은 자, 그냥 봐보세요. 잠깐만 죄송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1이었죠. 근데 1, 0이 2, 3으로 가고요. 0, 1이 1, 2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두 개의 기준이 생기죠. 그럼 얘네가 이제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2, 1, 3, 2의 행렬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새로 만들어진 벡터에 대한 행렬식이 되는 거예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 0, 0, 1을 그냥 2, 1, 3, 2로 보내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냥 2, 1과 그 3, 2잖아요. 그죠? 그럼 맞나요? 2, 1, 3, 2죠? 그렇죠? 그럼 얘는 왜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1 AD-BC로 정의될까를 기하학적으로 봐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요. 얘를 그냥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이번에 패드를 바꿔가지고 그 인터페이스가 좀 변경되는데 좀 어지럽네요. 여기 넓이를 그냥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대수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ABCD라는 게 있어요. ABCD는 뭐냐면은 베이시스가 1, 0, 0, 1이었던 게 A, B랑 CD로 바뀌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AC랑 BD가 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가 이 AC랑 BD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디터미넌트가 되거든요. ABC라고 하는 행렬에. 그러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돼요.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럼 삼각형은 여기가 되니까, 그죠? 이 파란색 넓이랑 빨간색 넓이 구하고 노란색이랑 보라색 빼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AD-BC가 나와요. 그럼 얘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AD-B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렬식은 그냥 평행사 변형의 넓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각형의 넓이 두 벡터가 이루는. 그런데 그 매트릭스에 이제 그러니까 행렬식은 매트릭스에서 또 정의가 되어 있잖아, 대수적으로. 근데 그 매트릭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를 바꾸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금 기하학적인 견지를 조금 센스를 가지고 그 우리가 2.1 다시 2.1과 2.2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게 그냥 함수나 다름없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다 함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도 함수예요, 그냥. 왜 함수냐면요. 왜 함수냐면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함수잖아요. 그렇죠? 인풋을 주면요. 뭐로 주면요, 여기서는? 매트릭스로 주는 거죠. 행렬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수가 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게 하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 자, 그러면 A라는 어떤 정방행렬이 있어서 그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제 AD-BC라고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A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냥 펑션이 지나잖아요. 수를 뱉어내는 행렬을 주면.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룰 거는 2 곱하기 2 매트릭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정방열에서도 구하게 되잖아요. 그걸 구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항상 모험가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연산에서도 기준이 있고 행렬에서도 기준이 있고 그리고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함수에서도 연산을 주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은 어떻게 주냐면요. 1 곱하기 1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를 기준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그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그 자신이라고 그냥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2 곱하기 2 정방행렬로 있는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로 표시를 하려고 쓰이냐면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뭐에 지나지 않냐면 얘가 지금 디터미넌트 A 1, 1과 그냥 동치죠. 얘는
얘랑 동치예요. 그리고 얘는 얘랑 동치고 얘는 그냥 얘랑 동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1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어디서부터 n 곱하기 n까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1 곱하기 1에 대한 디터미넌트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3은 2 곱하기 2, 4 곱하기 4는 3 곱하기 3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디터미넌트를 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를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 앤 코팩터 오브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좀 예시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A라는 n 곱하기 n 정방행렬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어떤 하나의 엔트리를 잡아요. 저는 뭐로 잡을 거냐면 이 예시에서는요. A의 2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A의 2의 엔트리에 대한 마이너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 A의 2의 그러니까 그 행 전체 그리고 열 전체를 제외한 매트릭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n-1 곱하기 n-1 매트릭스 됩니다. 왜냐면 얘 n 곱하기 n 매트릭스니까요. 행과 열이 하나씩 빠졌죠.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A22를 뺐으니까 M22라고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M22는 그 행렬이 아니고요. 그 다시 설명드릴게요. A22의 그러니까 2n과 2열을 제외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행렬식을 M2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수입니다. M22는. 그리고 코어 팩터 같은 경우에는 A2에 대한 코어 팩터는 아까 구한 행렬식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에 그, 그 행과 열에 대한 그 인덱스를 더한 거를 지수치해 준 거. 그리고 얘를 곱한 거를 코팩터라고 할게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 안 되면은 그 끊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화를 추상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A하고 AIJ라고 하는 I행과 그 I행 J열에 대응되는 어떤 엔트리가 있어요. 어떤 행렬에. 그거의 마이너는 뭐냐면은 MIJ라고 하는데 얘는 행렬식 값입니다. 수입니다. 그리고 AIJ의 코팩터는 그 구한 행렬식에다가 다음을 곱해주는 게 됩니다. 그냥 definition이라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보죠. 다음 행렬식이 있을 때 A11이라는 거에 마이너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마이너 11은 뭐냐면요. 그냥 디터미넌트거든요. 디터미넌트인데 어떤 거의 디터미넌트냐? A11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M11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제거한 5, 6, 4, 8의 디터미넌트가 M11이 되죠. 그러면 5, 8, 40 마이너스 24니까 16이거든요. 얘가 M11이에요. 그러면은 C11 코팩터는 뭐냐? A11에 대한 코팩터는 뭐냐? 그 일단 M11이죠.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이 행에 대응되는 거 그리고 열에 대응되는 거 이렇게 지수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2제곱이니까 그냥 M11이 나오겠고 아까 구한 거니까 16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3 곱하기 3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오렘이 나오게 됩니다. 말로 하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꼭 그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행렬은 그냥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그냥 그 사각형의 넓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정반응력 A가 있습니다. 그 A의 어떤 행이나 열을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고르건 어떤 거를 고르건 간에 그 행이나 열의 엔트리들이랑 그거에 대응되는 그 코팩터를 곱한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는 항상 같다라는 게 티오렘이 되겠습니다. 이 예시로 볼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터미넌트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터미넌트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코팩터와 그 코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르는 그 엔트리들이 있잖아요. 그 엔트리의 곱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그 A라는 행렬의 J번째 칼럼을 골랐거든요. 지금 지금 열 값이 지금 다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Jth 칼럼에 대한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I라는 거를 고정을 할게요. I라는 열을 고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그 cofactor expansion along the ith row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사실 뭔 소린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시를 꼭 봐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끊어 주십시오. 자, A라는 3 곱하기 3 행렬이 있고요. 여기에서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뭐를 할 거냐면 어떤 거를 잡던 간에 디터미넌트가 똑같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티오렘 2.1.1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요.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 잡던 간에 기준으로 잡건 간에 행렬식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기준을 세컨드 로우로 잡을게요. 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코팩터 익스펜션에 대한 그 정의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잡았으니까 A의 2번째 A의 2일이 뭐랑 곱해지냐면요. 코팩터 오브 2이랑 더해지고요. A의 2,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열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의 2일은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2죠. 2고요. C21 얘는 이 엔트리를 고른 거니까 얘랑 얘랑을 제외한 행렬이에요. 행렬의 매트릭스 값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디터미넌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1, 0, 4 마이너스 2가 되고 근데 이거는 M2죠. 아니, M21이죠. 코팩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값이 되고요. 계속해서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구하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한 겁니다. 3 곱하기 3 행렬에. 그렇죠. 우리 그 막 예전에는 그냥 3 곱하기 3 행렬을 구한 그 행렬식 구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뭔가 투영을 시켜가지고 구했었는데 이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엔 뭐냐면은 자, 그 이 디오렘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잡건 간에 행렬식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엔 세컨드 로우를 잡는 게 아니라 first column을 한번 잡아볼게요. 얘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되죠. 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좀 잘못했는데. 어, 잠시만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11은 3이고요. C11은 지금 얘랑 얘랑 제외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4, 3, 4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그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그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그 코팩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그 지수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0,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 3은 5 곱하기 1, 0 마이너스 4, 3, 2 될 겁니다. 얘 구하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5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값이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아까 구했던 이 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컨드 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행렬식 값이었고요. 얘는 first column을 잡았을 때 값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어떠한 로우나 칼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얘기한 theorem 2.1.1에 의해서 디터미넌트는 항상 같습니다. 네, 이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을 잡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다음 행렬식이 있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행렬식 쉽게 구해져요. 왜 그러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엔트리가 곱해지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리의 대부분이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산 자체가 그냥 0으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그러니까 굉장히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물론 하나의 엔트리가 그냥 0 열려 있으면 그냥 디터미넌트 0입니다. 코펙스 익스퍼션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2열을 그러니까 A의 1의 2열에 C의 1의 2열 A의 2의 코팩터 2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0이니까 얘 그냥 0 되고요. 얘 0이고요. 얘 0으로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얘만 남는데 C의 2는 그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외할게요. A22가 1이죠. 그리고 C의 2는 뭡니까? 1,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0, 1이니까요.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더 남았죠? 이번엔 얘를 잡을게요. 왜냐하면 0이 두 개고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이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어 얘랑 0이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1 곱하기 엔트리 마이너스 2 그리고 걔를 제외한 거 1 마이너스 1 2 1 그러니까 얘입니다. 이거의 디터미넌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 마이너스 BC 해가지고 그냥 1 마이너스 2니까 그냥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고름으로써 계산이 굉장히 용이해지게 됐죠. 그게 이제
아, 저 5의 2열을 골랐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볼게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승민 선생님께서 이게 발표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해보면요.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 진짜. 얘를 만약에 잡잖아요. 또는 얘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 0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를 잡았냐면 여기서는 어 뭐를 잡았냐? 얘를 잡았어요. 얘를 잡아가지고 어 하면은 그냥 A11이 나오거든요. 그 A11에 그 C11만 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의 44만 남. A의 44만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되고요. 얘는 이제 C44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응되는 거니까 좀 달리 얘기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A11, 2, 3, 3, 4, 4에 대한 곱으로 나타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얘가 happen to 이 메인 다이애고널의 엔트리들을 다 곱한 수가 됩니다. 근데 얘는 꼭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뭐라고 하죠? 그 모든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upper lower triangular matrix, diagonal matrix 얘들 다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그냥 메인 다이아고널에 있는 애들 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디오렘을 사실 그냥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코팩터 익스펜션 한 다음에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팩터 익스펜션 그냥 하나만 잡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 잡고 보여주면은 어떤 거를 잡든 간에 다 디터미넌트 똑같다라는 거는 티오렘 2.1.1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프루프 할 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조금 컴퓨테이셔널리 그 inexpensive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코세트 익스펜션 하는 건 조금은 곱셈들, 덧셈들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그런데 일단은 행렬 자체를 정리해 놓고 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팩트 익스펜션 할 때 되게 쉬운 로나 열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0이 많은 것들을 고르게 됐잖아요. 그러면 로 리덕션을 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많은 엔트리들을 그리고 나서 그 열을 또는 그 행을 골라버리면 그냥 너무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섹션에서는 이제 로 에슐런 폼으로 매트리스를 리덕션을 한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를 알아내는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그 이피션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준 같은 거를 아까 제가 조금 언급하고 넘어간 거긴 합니다만 정방열 A가 그 최소 하나의 영행 또는 영열로 구성되어 있다면 디터미넌트 A는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팩터 익스펜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뭐만 알면 한 행 또는 한 열이 최소한 한 행 또는 한 열이 그냥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0인 거예요.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프루프할 수 있어요. 코팩터 익스펜션을 할 때 그 0행 또는 0열을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디터미넌트 무조건 그냥 0으로 나오죠. 정에 의해서요. 근데 theorem 2.1.1에서 뭐로 잡던 간에 디터미넌트는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그냥 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0행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 1열이
영행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0입니다. 아까 티오렘 2.1.1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다 똑같으니까 그냥 0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티오렘이 이제 아, 증명이 되게 됩니다. 조금 루스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대수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하는 방식을 어떤 그, 그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라는 거를 계속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정반응량 A에 대해서 그 디터미넌트 A가 있을 때 그 A를 트랜스포즈해도 디터미넌트는 똑같아요. 이러한 티오렘이 또 있습니다. 이거 너무 트라이비얼하게 프루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반응률이 있을 때 트랜스포즈 하면은 결국 행이 열로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되기 전에 어떤 행을 잡았다고 하면은 트랜스포즈 되고 나서 그냥 열을 잡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펙트 익스프레션으로 구해지는 디터미넌트는 결국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트라이비얼하게 프루프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어,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쉽게 구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고 이거 트랜스포즈한 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트랜스포즈 하기 전에 디터미넌트를 알고 있으면은 트랜스포즈 한 거에 디터미넌트 굳이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귀찮은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티오렘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렬의 연산은 elementary rule operation이죠. 연산 중에 하나가. 그럼 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는지는 하다 보면 명확 관화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티오렘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티오렘이 뭐냐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방향률 A가 있으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얘기하는 거 계속 정방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A의 하나나 로는 하나의 열에 스칼라 값을 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행렬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B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뭐냐면요. A라고 하는 그 연산을 가하지 않은 거에 디터미넌트에 그냥 똑같이 그냥 K를 곱해주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를 볼게요. A에 두 개의 행 또는 두 개의 열을 서로 스위치를 합니다. 자, 두 개의 행열을 막 이렇게 스위치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행을 스위치하거나 두 개의 열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요. 만들어진 행렬 B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의 음수 취하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A의 한 행 또는 그러니까 그냥 열을 뺄게요. 한 행에 K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 행을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행렬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행렬 B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똑같아요. 원래 원행렬의 디터미넌트. 근데 지금 말로 설명해서 좀 그렇지만 A, B, C 그냥 뭔가요? A, B, C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냥 뭔가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냥 ERO예요. Elementary Rule Operation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Elementary Rule Operation 했을 때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K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연산을 했으면은 그냥 똑같이 그냥 곱하면 된다. 이러한 연산을 했으면은 마이너스 취하면 된다. 이러한 연산을 했으면은 그냥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쉬워지겠죠. 원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행렬의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더라도 이 공식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진, 에피션트 해주는 겁니다. 이그젠플을 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원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그 열에다가 K를 곱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 B는
이 디터미넌트 A에 K배를 곱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근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여기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왜 열에다가 K를 곱했습니까? 이러면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트랜스포즈.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바이널 A에 대해서 그 트랜스포스 하는 거나 안 트랜스포스 하지 않은 원행열이나 그냥 디터미널이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그냥 칼럼에다 해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코팩터 인스펜션 하시면은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A는. 그리고 BC를 직접 한번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점심 드시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직접 하면 그냥 아 그러네. 그냥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케이스 있잖아요. 이 일반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로 한정해서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그런 질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걸 보지? 이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로 한정해서 볼까요? 사실 제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왜 갑자기 엘리멘트리스 얘기를 하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아무 말이어도 좋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엘리멘터리 매트릭스가 뭔가요? 참고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수업은 마칩니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뭐죠? 기억하시는 분? 네. 항등행열이 있어요. 항등행열에다가 뭐를 취해 준 겁니까? 싱글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근데 이 티오렘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그 I로부터 싱글 ERO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엘리멘터리 매트리스를 좌변에 곱하면 나오는 어떠한 행렬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이해를 위해서 얘라고 할게요. 그냥 뭐여도 좋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 거무튀튀한 거로 말을 할게요. 이 거무튀튀한 거는 뭐냐면 A에다가 A에다가 이 똑같은 엘리멘털 로 오퍼레이션을 가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게 티오렘이었어요. 맞나요? 얘가 가진 함의가 뭐죠? 뭘까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어떤 행렬의 왼쪽에 곱하는 거는 그냥 연산인 거예요. 로 각각의 연산.
그러니까 2를 곱하는 건 그냥 연산입니다. 자,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죠? 1이죠. 그죠? A라고 하는 거에 곱셈의 항등원이 뭐죠? I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3에다가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6이 나오죠. 이 2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얘는 항등행렬을 2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항등원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2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A에다가 예를 들면 2를 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로 만들어졌냐면요. I를 2로 만들어낸 산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연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어렘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2는 그냥 연산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A에다가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그래서 연산이기 때문에 중요해가지고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하는 거예요. 스페셜 케이스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n by n. 이거에 대해서 항등 행렬의 열에다가 0이 아닌 k를 곱해요. 얘 디터미넌트 그러면은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k입니다. 왜 넌지로 k를 구할 거야, 근데? 왜 0 오면 안 될까요? 왜냐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에 대한 정의 때문입니다. 항등 행렬에다가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온 게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인데 그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이 스칼라 K 곱할 때 0이 아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등일의 두열을 바꾸는 것도 이제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이죠. 이런 이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까 스페셜 케이스, 그러니까 제너럴 케이스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항등행렬의 한 열에다가 뭔가 수를 곱한 다음에 다른 열이랑 뭐 예를 들면 곱해요. 더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왜 그대로 나온다고 했냐면 항등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직접 한번 예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I4라고 하는 4 곱하기 4 항등열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엘리멘트 루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엘리멘트 매트리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7 곱한 다음에 얘랑 더해서 여기다가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싱글 엘리멘트 루 오퍼레이션 한 이가 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4의 디터미넌트 구하면은 코팩터 익스펜션을 통해서 구하면 1이거든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구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1로 나와요.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뭐를 했냐면 첫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을 스위치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해보면 그냥 1이 나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스위치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냥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진짜 꼭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포셔널 로와 칼럼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매트릭스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행 또는 열이 멀티플을 하면 나머지가 되니까 다른 행 또는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거 2 곱하면 얘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2 나누면 얘가 되죠. 그래서 얘는 two proportional row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팅에서 디터미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A로 둘게요. 그러면은 없애봅시다.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에다 곱하기 2 한 다음에요. 여기서 뺍니다.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해서 얘랑 더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영행이 생기죠. 그렇죠. A에다가 어떤 엘리멘트 룰 오퍼레이션 하니까 이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하나의 영행이 있네요. 그럼 얘가 B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B는 뭐죠?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터미넌트 A를 알고 싶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C와 같이 A의 한 행 또는 한 열에 뭔가를 곱해서 더해가지고 나온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행렬식은 원행렬의 행렬식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A는 B를 통해서 만들어진 죄송합니다. B는 A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B는 0이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증명이 되나요? proportional row 또는 proportional column을 가지고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가 됩니다. 맞죠? 근데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왜 하냐를 조금 AX는 B라고 하는 행렬 이 식 있잖아요. 얘가 뭐였죠? 그 linear combination 그,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이 우리가 계속 다뤘던 이 뭐 n개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m개의 방정식의 n개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이 a가 만약에 proportional row라고 한다면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X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것이 트라이벌 솔루션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피니트 솔루션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견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코펙트 익스펜션을 통해서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식을 배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다음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코펙트 익스펜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위에 얘기했던 뭔가 연산을 가할 때 바뀌는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행렬을 굉장히 쉽게 바꾼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 원행렬에 대해 줬던 연산들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음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얘를 정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리덕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 에셜런 폼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바꾸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죠? 디터미넌트 B가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예요. 그 다음에 1행에서 아이고 참. 그 다음에 1행에서 3으로 묶어요. 그래서 3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3이 밖으로 빼나가죠. 스칼라 K는 그냥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3행에 더해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돼버리죠. 여기 쪽에 있는 게.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디터민트는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 곱해서 얘 0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5로 묶어가지고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은 그냥 스칼라 K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터민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잡은 다음에요. 얘를 기준열로 잡아가지고 얘의 아, 코팩터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AD-BC니까 그냥 1이잖아요. 그리고 1에 1을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제곱이라서 그냥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디터미너가 1이 되고 다음을 구하면 165거든요. 그래서 굳이 코팩터 익스펜션을 여기서부터 막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행렬을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 해가지고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이 티오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컴퓨테이셔널리 인익스프레시브한 방법을 쓰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디터미넌트 2절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항상 공부하실 때 이 티오렘 갑자기 왜 나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고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보다 뭐좀 귀찮은 게 좀 많죠. 근데 아까 그 막 그냥 콘팩트 익스펜션이라 막 계산 이런 거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냥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프리 블루즈 원 브라운 그 수학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삼형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지요?